월요일 세 분과 함께합니다.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산에 다녀오셨다고 하고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위원님은? 저 이 출연을 언제 내가 하게 될까 두근반 서근반 하는 기분으로 주말을 보냈습니다. 네. 설레셨나요? 아, 그럼요. 아, 네. 또 오늘 취재 한보따리 늘 소풍 또 나오는 어린이처럼 설레는 마음. 취재하신데요. 또 한보따리 들고 오셨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오전에도 계속 분장실에서 통화. 통화하시더라고요. 취재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꼭 네.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시험 직전에 혈압 공부. 근데 그게 또 효과 만빵. 아, 그게 그거 맞고요. 네, 그렇죠. 네. 바로 들어가 저희가 다 보도록 그래서 대학 하겠습니다. 갔지 않습니까? 자, 오늘 국민의힘이 징계 전국이 오늘부터 뭐 시동이 걸렸어요. 거의 걸리는 모양새인데 오늘 윤리위 징계 이제 심사가 시작되고 이게 징계 1순위로 지목되는 게 어쨌든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라고 보는 친한계 의원들이 맞습니다. 1순위로 거론이 네. 되네요. 네, 정말 치킨 게임이에요. 그 한동훈하고 치킨 예. 먹었다고 지금 그러는데 치킨 게임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네, 왜 그러니까 옛날 치킨 게임이 이제 어.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 누가 더 담력 높냐 해가지고 뭐 기차 네. 앞에서 누가 더 버티냐. 이것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게임이잖아요. 음. 이건 정말 그 치킨 먹었다는 걸 핑계 삼아서 진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치킨 게임의 저는 패자는 우리 국민이 심판인데 이건 누가 봐도 권위도 명분도 없는 징계를 하는 이 그 준비 당 지도부 측에 있다. 결국은 장동혁 대표 측에 있다. 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예. 그 제가 볼 때 아니 과거에 이 당 사람이었고 당 네. 대표도 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심지어는 또 다른 당 사람도 친하면은 현장에서 만나서 뭐 저 밥이나 한잔하면 밥이나 먹으면서 얘기 좀 해보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치킨 먹었다는 걸로 지금 징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만약 그런 논리라면 저는 신동욱 최고위원은 대놓고 하정우 파이팅 외쳤잖아요. 아하. 그건 남의 당 예. 선거운동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근데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현장에서 예. 정치인들은 어떤 당파를 초월해서 이 개인적 신분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뭐 밥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심지어 네네. 술도 마실 수 있고 아. 그리고 선의 경쟁 잘해보자. 예. 근데 그걸 딱 거두절미하고 잘해봐. 예. 이런 여기만 딱 돼가지고 너 선거운동 저당해줬지.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맥락을 잘라서 그럼요. 받아. 그래서 저는 예.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것이고 저 지금 빨리 이런 거는 철회를 하고 네네. 지금 국민의힘 모처럼 저 지방선거 끝나고 좀 지지율 올라가다가 예. 지금 정체되거나 내려가는 지금 기조가 다 이런 걸 국민들이 엄하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철회하라고 하는데 철회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철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철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소위 당권파에 의해서 네. 징계 전국이 주도되고 있는 만큼 네. 철회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점잖게 말하면 철회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우리가 이제 뭐 넷이서 사석에서 만났다 하면은 원래 좀 정상적인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철회할 일은 없을 개인 것 같아요. 의견으로. 네. 예. 네. 네. 개인 의견이죠. 네. 네. 아, 그러니까 뭐 정상적이지 않다가 뭐 네. 네. 또 나쁜 말은 네. 아닙니까? 네. 네. 그분들은 또 항상 예. 정상적이지 않은 게 또 일상적이신 분들이니까. 네. 네. 아주 세게 비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안 멈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일단 무조건 예. 가겠죠. 네. 근데 무조건 실패할 것이다. 네. 오. 작년에 김종익 최고랑 배현진 의원 징계했는데 네. 법원에서 다 제동 그럼요.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이 해당 행위 아니면은 잘못의 증거가 있냐.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무소속 의원과 같이 치킨 예. 먹고 식사했다고 네. 그거를 어떻게 해당 행위로 볼 것인가. 음. 뭐 정치적으로는 막 우기면은 해당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사가 보기에는 그렇죠. 이게 해당 행위인가? 네. 다 따져볼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동욱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거야말로 증거가 약간 더 확실해 보이고 네, 네. 의도는 모르고 겉으로 밖에 나온 현상으로 보면은 저거는 도와준 거 맞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는 실패할 것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계속 징계 정치를 하는 이유는 예. 그냥 지금 뭐 재선거 그 주장 이슈가 이제 끝나가고 네. 새로운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쭉 가서 지금도 막 20-30명이라고 하는데 네. 점점 줄어서 확실한 사람 뭐 한두 명만 하지 않을까. 한두 명 정도만. 아니 근데 뭐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단 뭐 징계 요청서라는 게 일종의 뭐 고발장처럼 다 들어오는 거고 네. 그 가운데서 검토를 해서 이제 징계 대상을 추리겠다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저 궁금한 게 이 그러니까 뭐 징계 요청서 들어온 것 중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촉구한 사례 이것도 들어와 있다라고 취재가 됐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읽어보게 되면 언론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 갖가지 요구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두 분이 적절히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치라는 공간 속에서 신동욱 의원이 하정우 그 후보에게 하정우 화이팅 저는
국면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런 말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반대 지금 이른바 친한동계 의원들 혹은 당원들을 징계하겠다는 국면 속에서는 그럼 이게 또 웃긴 모습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일종의 정당 정치에 있어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혹은 최후에 쓸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이고 뭐랄까요, 정당원들이라든가 국민들 다수가 요구하면 충분히 징계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면이 과연 그러냐는 거죠. 국민 다수는 어떻게 보면 굳이 제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좀 판단이 끝난 상황이고 다수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장동혁 사퇴잖아요. 사실 친윤, 소위 찐윤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목소리고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소위 친한계 의원들 혹은 뭐 당원들을 당협위원장들을 징계하면서 국면을 헤쳐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역시 또 장동혁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강 의원님 그런데 그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촉구한 것도 징계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이게 특정 어떤 사람을 지금 누굴 입당시키자 그렇게 하는 걸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뭐 나갔는데 그 사람 보니까 이번에 선거도 승리하고 국민 지지도 많이 받고 앞으로 이 당에 다시 돌아오면 이 당의 자산이 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당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런 세상에 당의 발전에서 제안을 한 것을 어떻게 해당이라고 합니까? 오히려 이것을 해당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 이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앞으로 누구 입당시키자. 이것도 그 사람 원래 저 전력이 민주당에 있던 사람이라든가 그 사람 원래 사사기 이상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 당에 입당시키자고 해? 너 징계.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입당, 제한, 복당, 제한 또 누구 나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누가 봐도 상식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래서 좀 전에 여성훈 대변인이 정말 잘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추리는 게요? 아니 추리는 것도 힘들지만 나중에 보나마나 가처분 걸 거예요. 자, 가처분 걸면은 아까 여성훈 대변인이 잘 얘기하셨잖아요. 판사가 볼 때 너무 어이가 없을 것이고 아마도 전부 다 이제 이 조치가 기각당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과거에 배현진, 김종혁한테 한 방 크게 먹었잖아요. 사실은 지금 한동훈 의원의 경우도 가처분 걸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견해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본인은 위치가 위치니까 법적으로 안 하고 정치로 풀겠다고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을 세상에 이렇게 완전히 깡그리 더군다나 판사 출신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그 믿음이 있길래 저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처음에 이렇게 해서 시간 좀 끌고 뭐 누구 있다 하다가도 결국은 이 법원에서 가처분 또 당하면은 그야말로 큰 이번에는 진짜 진퇴가 걸린 문제로 아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대상이 힘없는 원외. 원외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가지 하긴 않겠나. 하는데 약간 힘없는 식으로 하게 될 거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지금 보면은 일단 장동혁 대표 성공한 측면이 있어요. 그동안 사퇴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가다가 지금 누구 징계할 건가? 징계의 범위는 약간 지금 성동격서식으로 시선을 돌리는 데는 성공했죠. 그러니까 지금 장 대표 스타일을 보면은 위기 때마다 과거에는 몸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필리버스터, 단식, 입원, 해외 미국 18박 10일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제 징계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또 위기 전환, 위기 탈출, 약간 그런 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주장했다고 징계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동안의 징계도 사실은 김종혁, 배현진 최고위 징계의 명분도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징계한다는 게 범죄 사실이 소명되기 전에 이거는 진짜 당에 큰 뭐 문제가 생기겠다. 선거 앞두고 뭐 지지율 떨어지겠다. 뭐 이런 걸로 당에서 뭐 약간 그 징계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자기 본인 사퇴하라고 했다거나 뭐 한동훈 의원 복당하라고 했다거나 그렇게 징계하는 거는 절대 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대안과 미래가 내일 모레 마침 모임이 원래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조찬 모임? 네, 조찬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내일 이제 징계 관련돼서 초안이 만약 어떤 조치가 나온다면은 바로 그 다음 날 마침 조찬 모임이 있으니까 대안과 미래 제가 이성건 의원하고 좀 전에 통화했는데 좀 전에 제가 한 말은 사실 이성건 의원의 말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성건 의원도 지금 이게 정말 징계가 이렇게 너무나 부당하다. 그래서 굉장히 징계가 부당하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지켜본 다음에 대안과 미래가 입장을 밝히겠다. 근데 오늘 윤리회의 첫날이잖아요. 오늘 그렇습니다. 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럼 윤곽이? 글쎄요. 저는 오늘은 별로 그렇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대표적으로 처음에는 장 대표가 뭐 우재준
김재섭, 김용태 거론했다 이랬었는데 제가 그때 실제로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나서 취재한 결과 이 세 명은 아니다 또 그랬단 말이에요 본인이. 왜 아니냐면 내가 왜 아니냐면 이 사람들은 장 대표를 우연히 만나셨어요? 우연히 만났죠. 우연히 만났는데 그게 이제 그냥 캐물었는데 본인은 씩 웃으면서 단호하다고 했습니다. 씩 아니라고? 웃으면서. 아니 징계하겠다고.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이거 징계 논란이 많다 하실 겁니까? 해야죠. 단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김용태, 유재준, 김재섭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언론이 잘못 생각하신 건데 내가 그 사람들은 왜 민주당 공격은 안 하더니 나는 나만 그렇게 그냥 하냐. 이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지 제명한다고 징계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언론이 좀 잘못 알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그 말만 보자면은 이 세 명을 징계하는 건 아니고 좀 다른 징계 대상이 있다는 건데 실제로 어저께 보니까 일부 기사에서 이 세 명은 좀 아닌 쪽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친한 게 이분들이 이 세 명이 아주 아주 찐 그런 쪽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치킨 모임 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얘기인데 치킨 모임이야말로 아까 말한 대로 너무나 이거 우스운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 단독 취재 얘기까지 또 들려주셨어요. 딴 데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취재를 하나 해봤어요. 해보니까 징계 요청 대상자 이제 쭉 들어온 거에 아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한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장 대표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 정말 밉죠. 제가 직접 그 당사자인데 저도 인터뷰 직접 저희 중앙일보 인터넷에서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에 했어요. 근데 그때도 벌써 그러잖아요. 장동혁 대표 지원 유세 오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도움이 안 되죠. 딱 그랬다면 도움이 안 되죠. 그다음에 실제로 완전 배제하고 했고, 그다음에 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저 장동혁 대표 쪽에서 좀 어떻게 한 번이라도 좀 같이 유세했더니 이쪽에서 혼신의 힘을 대 막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저 장 대표 입장에서 이제 기분이 나쁠 텐데,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해서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표정 관리가 안 될도록 이번 선거의 결과에 굉장히 이제 쇼크를 먹고 괴로워했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될 줄 크게 쇼크를 먹은 가장 큰 지점이 어디입니까? 서울시장 선거 패배예요. 자기가 손수 키워 올린 정원호가 완전 침몰해버리고 그게 결국은 장동혁 배제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는 이것은 보면은 이순신이 승리를 갖고 오니까 선조가 저놈이 지금까지 딴짓하다가 뭐 재주를 피웠다고 저놈의 목을 베어라. 그래요? 이런 거 같은 거라고는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 시장 징계 요청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관련된 뉴스를 동아일보 뉴스로 봤고 그 댓글을 보면서 이거구나 하는 그런 뭐랄까요? 영감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댓글을 쓰신 분들과 공감이 이루어지는데 취지라든가 요지는 그거더라고요. 오세훈 한동훈은 좌파다. 그래서 좌파를 부정선거를 통해서 개선시켰고 댓글입니다. 댓글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추천이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한동훈은 좌파이고 이 좌파의 책략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두 사람을 심어놓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보수 우익 세력을 말살하려는 그런 음모다. 그런 음모로 저는 댓글이 오세훈 한동훈 대표는 뭐랄까요 무소속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오세훈 시장을 무슨 명목으로 징계를 할 수 있지 했는데 저희가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명목이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당선인이면서도 재선거 요구에는 또 침묵을 했다.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 대표가 필요하냐라는 발언을 해서 이제 대표를 향해서 당 대표라는 걸 부정했다. 이제 뭐 두 가지 논린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오세훈이 이거를 뭐 부정선거 혹은 부정선거를 넘어서 사실 재선거를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오세훈은 당선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재선거를 요구하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재선거를 요구하지 않은 게 이제 징계 해당 행위다라는 건데 그분들만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우려되는 게 저게 무슨 논리냐면은 부정선거론자에 다시 한번 장 대표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 자꾸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한동훈 대표 의원 쪽에서도 지금 일단 재선거의 대상이 전국에 지금 지방선거인데 이거 보궐선거까지 확대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재선거론의 그 범위를 그럼 한동훈 의원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그 지금 저게 거기하고 딱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보면 선거 결과를 지금
선거 부정 선거가 아니라요. 선거 결과 부정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예. 것이 되고 예. 이래 갖고서는 본인이 계속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네. 오세훈과 한동훈의 아예 선거에 당선된 무슨 권위 자체를 지금 부정할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재선거론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부정 선거에 편승하고 부정 선거가 아니라 선거 결과를 부정하면서 네, 네. 지금 굉장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예. 지금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이거는 정치학에서 항상 나오는 거고 당에서 항상 서로 의원들이 정치제도 개혁할 때 나와요. 미국 중심 원내 정당으로 가자. 아, 원래 하는 미국은 당 대표가 없잖아요, 사실상. 예. 그럼 정당 개혁 차원에서 물어본 것을 세상에 지금 당 대표를 무슨 지금 부정했다는 식으로 네. 완전히 말을 뒤집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고발장처럼 들어온 거고 네. 이제 뭐 검토를 하겠다 이런 그렇죠. 입장인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 징계 전국이 뭐 한동훈 의원에 이어서 뭐 오세훈 시장까지 좀 확대되는 것 같은 요런 상황을 민주당은 어떻게 너무 봅니까? 좋은 거 아닌가? 아니, 그렇진 않고.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티를 못 내시더라고요. 참. 근데 안 참 좋을 정직한 수 분이시고 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안 하고 네. 장 대표 더 갈만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다음 공천 힘들어 시대의 이래가지고. 양심이야. 네. 진짜. 소신 네. 정치. 네. 네. 아니 뭐 저는 국민의힘이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상적으로 네. 국민의힘 화이팅? 네, 보수 이러면 아까 안 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징계. 네, 민주당이 없습니다. 아니 역시 근데 민주당이 멋있는지. 근데 지금 장동현 대표가 하는 게 약간 이제 네. 정치적인 뭐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본인 네. 반대하고 아니면은 본인에 대해서 약간 뭐 비판한다고 해서 네네. 당원을 아니게 한다, 당원권 뭐 징계시킨다, 정지시킨다. 뭐 그런 거 자체로 생각 그 자체가 매우 잘못된 정치다. 근데 지금 장동현 대표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또 법원이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난번에 장동혁 지난번에 김종혁, 네. 배현진 네. 징계에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장동현 대표가 타격을 안 입었습니다. 명분의 타격은 입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타격 입었냐? 전혀 안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네네. 지금 뭐 장동현 대표에 관한 원내 그 국민의힘 상황들 네. 막 지금 비판하고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뭐 경기도 의원들 모아가지고 장동혁 사퇴 요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무산됐죠. 그리고 뭐 의총 계속 저희들이 바깥에서 네. 의총에서 뭔가 큰 게 한 방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의총에서 뭐 한동훈 복당이나 장동혁 사퇴 별로 그냥 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최고위에서 계속 우재진 의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그걸로 메아리로 끝나고 네. 결국에는 장동현 대표가 그대로 가는 상황에서 변수는 한동훈 의원이 뭐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의원들을 조금 결집시키는 이러한 활동 네. 아니면은 빨리 오세훈 시장과 만나가지고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기 위한 뭔가 그 전략을 조금 세워야 되는데 네.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오히려 지금 오세훈 한동훈은 두 분이 견제 상황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서로 견제하고 있고 지방선거 끝나고 두 분이 같이 나오는 그림이 한 컷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징계 전국이 시작이 되면 네. 저는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의 역할론에도 좀 어우, 주목이 그럼요. 네.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어떤 역할 하실까요? 아니 벌써부터 이미 신중한 예. 여기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지 네. 않습니까? 그게 말이 신중하다는 거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 전 정점식 원내대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네. 결국은 저는 이것은 원내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징계를 하게 되면 원내 인사들이 섞여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특히 예. 그 원내를 그렇게 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원내 치기 쉽지 않으니까 초선 의원들도 거명되니까 장동혁 대표가 얘는 그 사람들은 아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날은 그러니까 그날 본인이 자신의 워딩을 잘 보라는 거예요. 보면 징계라는 단어를 쓰지 그 징계가 아니고 왜 민주당은 공격 안 하면서 나만 공격하냐 그런 거고 이제 한 거고 네. 그러다 징계가 언급되니까 엮여서 그런 건데 그건 대상이 다르다 그랬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진식 원내대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마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네. 지금 원내는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 편드는 의원은 뭐 반한계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원내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주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누가 봐도 그 명분도 권위도 없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사퇴 결의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럼 뭐 장 대표는 그걸 알고서 지금 아무리 사퇴 결의를 해도 난 안 물러난다고 하지만 의원 전원이 만약 그렇게 인식된 목소리를 낸다면 네. 그건 쉽지가 않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민주당이신데 지금까지 좀 아닌다 했다가 당연히 네. 그러셔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어. 지금 네.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네. 사실은
장동현 대표가 이긴 거죠.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의총을 몇 번을 했습니까? 근데 그 의총에서도 전혀 안 나왔고. 그렇게 이겼다고 친장인 줄 알고 정점식이 됐는데 지금 정점식 하는 행패는 그렇지 않잖아요. 민주당이 거는 기대하고는 좀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진짜 기대가 아니라 정식 원내대표가 사실은 크게 한 방을 하셔야 되는데 네. 크게 한 방을 안 하고 그냥 장동현 대표가 크게 한 방이 일방적으로 없다? 독주하는 거에 대해만 말만 보태고 있지. 네. 의원들 모아가지고 그 실력 행사는 안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안 했죠. 근데 이제 하실 거다. 뭐냐면 기름에 이제 불에 기름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거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에 장동혁 대표가 이제 불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그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거고 그다음 계속 지지율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분명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결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기국회 전까지 이제 이것이 좀 뭔가 하나의 결출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결국 이제 잘 지적하셨는데 한동훈 의원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비한파, 반한파들을 잘 이제 포용하면서 들어갈 것이냐의 문제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제 마음은 다 떠났어요. 장동혁에 대한 마음은 떠났는데 포스트 장동혁을 누구를 할 거냐. 요걸 놓고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장동혁 체제가 좀비처럼 유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그럼 징계 찬성하는 의원이 없어요? 이거 찬성하는 의원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빵명이죠? 잘 보세요. 나경원, 안철수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한동훈에 대해서 각을 그래도 세워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분들도 다 징계 안철수는 명백히 징계 반대한다고 했고요. 나경원 의원은 징계는 최소한 마지막으로 가야 된다면서 사실상 징계 안 된다는 거에 이미 본인도 힘을 실었어요. 자 그것을 볼 때에 이분들이 다 보는 거죠. 민심을 보는 거죠. 이거 징계 이거는 나도 한동훈 저지하고 싶은 심정은 장도혁하고 비슷하다. 하지만 장도혁이 꺼낸 칼 이거는 징계까지는 우리가 다 망하는 길이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까지는 뭐 거의 찬성하는 의원이 없어 보인다. 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입만 다물고 있어도 정상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정식 그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제 우리 여 대변인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게 지금 그 정점식 그 원내대표의 스탠스 발언 정도 가지고서는 국민의 어떤 뭐랄까요 뭐 좁혀보더라도 어떤 보수적 성향의 국민들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조금 뭔가 개혁적인 드라이브를 좀 걸 때가 됐는데 약간 조금 유야무야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조금 단호한 태도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그리고 동의합니다. 저는 과연 몇 명이라도 원내 의원들 중에서 뭐 한동훈 대표 혹은 이제 소위 친한계에 대한 징계에 동의할 수 있을런지. 그건 조금. 그거는 저는 징계 대놓고 동의하는 의원은 거의 없을 거다. 저는 알겠습니다. 말리는 의원도 없을 것이다. 말리는 의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일단 눈치 보기다. 그 상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도혁 대표에서 지지하는 의원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지금 그래도 국회 161명이 있어요. 한 번 더 여쭤보세요. 민주당. 뭘 여쭤봐요? 엘리트 만나면 장도혁 대표님. 아니 그날 며칠 전에 만난 거 이번에는 만난 적이 없고 지금 가족상 당했다고 그건 뭐 언론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중인데.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만나서 얘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시하신 거죠 지금.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징계 국면에서 좀 넘어가서 그 금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 오세훈 시장의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도 화제였어요. 그래서 자 이때 보면은 결별해야 될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윤 세력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 판단이다. 요것도 이제 주목을 받았지만 그 뒤에 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준석 대표, 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가치관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분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한동훈과의 연대냐 뭐 이렇게 기사가 나네요. 충분히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하고요. 뭐 좀 전에 이제 정말 현재까지 오세훈 한동훈 만난 것도 없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보니까는 두 사람 뭐 지지부진하다 여 대변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게 다만 시간과 속도의 문제일 뿐 두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연대를 선언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민주당 안 국민의힘에서 반계엄 탄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번에 누가 둘 다 장도혁 대표하고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장도혁 대표한테 쫓겨나가지고 반장 그 노선으로 선거를 치러 당선돼 반장 그 어떻게 보면은 민심이거든요. 반장 민심을 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자체로 이미 연대가 돼 있어요. 이거 발언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연대가 돼 있어요. 연대가 돼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오세훈 시장 경우에는 이제 자기하고 가까운 이제 이준석이라든가 어쨌든 수도권에서 또 이제 당권이라든가 노리고 있는 안철수 이분도 사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가장 먼저
이 탄핵해야 된다고 네. 이것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의원이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혼자만 가서 거기 본회의장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엄청 욕을 먹었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한동훈 이제 의원하고 좀 각을 벌려서 그렇지 안철수 의원도 충분히 그런 점에서는 개혁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 완전히 반장 개혁 연대랄까요? 반장 개혁 연대. 그런 것을 이제 확실하게 오세훈 시장이 글로벌적 국제사회에 이제 참여한 것이죠. 왜냐하면 요미우리 신문은요 아시다시피 일본 최대의 신문이자 500만 부 넘는 신문이고 그렇죠. 요미우리에 보도되면 그거는 당연히 이제 서방 세계에 다 퍼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반장 개혁 연대를 국제적인 선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아니 오한 갈등이 시작됐다고 봐요. 오한 갈등.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이제 오세훈 시장의 그 인터뷰부터 평가를 하자면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장동영 대표랑 거리 두고 장동영 대표한테 지금 뭐 친윤하는 윤어게인 노선과 결별하지 않으면 내 유세장에 오지도 말라. 이래가지고 장동영 대표랑 선 긋는 걸로 중도적인 이미지로 빨간색 옷 입지 않고 흰색 옷 입어가지고 당선됐는데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과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윤 세력과 같이 갈 수 있냐 이 질문에는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장동영 대표가 주장한 거랑 똑같습니다. 결이. 장동영 대표도 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의 판단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문제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같이 가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도 지금 친윤 세력과 같이 가야 된다고 아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동훈 의원이랑 결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동훈 의원은 지금 그 윤어게인에 대해서 완전히 절윤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저는 그것을 보고 아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의 견제가 시작됐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계속 아까 두 분이 그 지방선거 끝나고 한 그림에 나오는 그림 그 장면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벌써 장동영 체제가 물러나고 나면 한동훈이 들어오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대권 주자로서 내 입지가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온도차 너무 심하다, 그렇죠? 저는 이거는 좀 제가 반박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민주당의 보면도 과거에 그 노무현 탄핵 찬성하고 막 밀어붙인 분들이 있어요. 뭐 추미애도 있고 당시 이낙연도 있고. 자 그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민주당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 뭐예요 그러면? 그 반노가 아니라 완전히 킬로 세력인데 노무현 죽이자는 사람들인데 왜 같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잘못했다. 그리고 반노 노선 버리겠다 하니까 포용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미애 지금 거기서 당 대표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지사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뭡니까? 완전 반노주의 핵심 반노 킬로였는데 킬로. 자, 뭡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사고를 지금 오세훈 시장의 말은 여기 워딩이 나와요. 그런 잘못된 노선, 사고를 가진 것과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원래 보수 지지층입니다. 근데 이제 감정이 격해지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한 미움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계엄에 찬성을 한다든지 이런 게 계시는데 제 이야기는 그 오세훈 시장의 그 평가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새로 천명한 그 노선과 한동훈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노선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둘이 연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 뭐가 거예요. 맞지 않아? 한동훈 의원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아니 한동훈 의원은 친윤 세력과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아니 친윤 세력과 좀 같이 가겠다고 사실상 했어요. 말을 친윤이라 안 그랬지. 뭐라 그랬어요? 과거 안 묻겠다 그랬어요. 그죠? 단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미래, 보수의 새로운 미래 동참할 사람이라면은 과거 절대 안 묻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친윤들하고 만나고 있잖아요. 김기현하고 다정한 모습도 연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 앞으로 친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옳았다 이런 소리 안 하겠다고만 하면 지금 같이 가겠다는 모습을 장동혁 대표도 아니 장동혁 대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도 지금까지 내가 뭐 징계한다든지 지금 계엄에 찬성하는 하고 절유를 못한다든지 이런 거 버린다면 나중에 다 가죠. 아니 대표적 나는 극단적으로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추미애 같은 사람은 절대 민주당에 지금 받을 수 없어요. 조금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뾰족하게 대응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어떤 접점을 찾아보자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세훈 시장이 친윤 세력 이렇게 친윤 세력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친윤을 저도 이제 좀 그런 의견에 공감하는 측면이 뭐냐면 이 같은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의 범위 안에 넣되 여기를 주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뭐 이제 뭐 찐윤이다 혹은 뭐 재선거다 부정선거다 이런 사람들도 선거 전략적으로는 결국은 뭐 국민의힘의 지지 세력의 바운더리에 넣되 여기를 주도권
주도하는 세력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즉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장동혁의 당의 어떤 주도권을 줘서는 안 되고 이 네. 사람들도 지지 세력으로 둬야 된다라고 좀 두루뭉실하게 이해하면 한 가지 어떨까? 중요한 건 예.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결국 절유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약에 절유는 예. 제대로 안 하는데도 네. 하면은 분명히 지금 우리 부대변인 말씀대로 네네. 아, 저기 네. 한동훈, 거기서. 오세훈 당신들 네. 정말 개혁 세력 마냥 그건 질문이 네.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연히 이제 친윤 세력도 반성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분들이 잘못된 사고를 벌인다면은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이거를 지금 오세훈은 선거전과 완전히 지금 달라졌다. 이건 전혀 아니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또 국민의힘 얘기해봤고요. 이제 민주당 차례입니다. 민주당 얘기해보시죠. 자, 민주당 이제 오늘 김민석 전 총리가 금남로 전일 빌딩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송영길 의원도 금주 중에 출마 선언을 할 건데 이제 정청래 전 대표는 아직 뭐 뚜렷한 일정이 나오는 건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김 그런 전 것 총리가 같더라고요. 먼저 치고 나가는 건가요? 네, 뭐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총리하면서 뭔가 이제 그 전당대회 행보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뭐 출마 선언을 조금 빨리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근데 요즘에 최근에 전당대회든 아니면 선거 트렌드가 뭐냐면은 출마 선언이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출마 선언을 2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출마 공식화도 여러 번 많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보면 어디 그 기사에 출마 뭐 단독 인터뷰 했는데 저분 출마 선언 아직도 안 했었나? 이런 게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헷갈리는군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다.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총리가 뭐 어쨌든 지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광주가 뭐 민주당의 이제 약간 또 본류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먼저 이렇게 스타트를 끊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일정을 보면은 주말 사이에 이제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찾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했었고, 이제 계속 뭐 이제 민주당 적통이다 이걸 좀 강조하려는 거는 알겠습니다만 약간 좀 뭐 명청 갈등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좀 숨고르기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전북 그 저기 뭐 취임식 가가지고 전북 서해론 관련해서 약간 좀 논란이 있잖아요. 본인은 그 다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지 내가 서해론을 꺼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서남권 프로젝트가 저는 계속해서 요즘에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 관점에서 말고 글로벌한 시각에서 관점에서 보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한민국에 투자한 거지 어디 호남에 투자하고 서남에 투자하고 무슨 영남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이 힘을 합쳐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국에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지원책이 뭔지 그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데 우리 안에서 뭐 전북의 또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남 몰빵이 되지 뭐 광주 몰빵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들 보면서 완전 경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당대회가 통합의 장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전당대회 무슨 뭐 정치적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지역 갈라치기를 또 하는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뭐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이제 의원이죠. 정청래 후보가 뭐 내가 먼저 꺼낸 거 아닌다 그러는데 이거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이 이원택 지사예요. 이원택 지사가 누굽니까? 말 그대로 원택. 정청래 원픽 아닙니까? 정청래 맨이에요. 이 사람이 지난달 30일 유일한 나의 단 하나의 선택 원택이 뭐라 그랬냐? 이번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 전남 광주에만 몰빵하는 거. 지난 30일 보는 이원택 지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청래 맨이 먼저 이른바 소위 선빵을 뜨고 그다음에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이것도 말입니다. 아무리 시장 사람들이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를 굳이 내가 전주 대야시장에 갔더니 말이지. 거기서 이제 뭐 섭섭하다 실망하다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이런 실망감을 이해를 하고 뭐 내가 이런 얘기를 본인이 꺼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 정청래 맨에 이어서 정청래 후보가 꺼낸 것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청와대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전국적 사업으로 했는데 딱 보면 전남북 갈라쳐가지고 지금 남북전쟁 하자는 거거든요. 갈라치기로.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제가 들어보니까 전남 광주 당원이 권리당원이 30만이고 전북이 19만 9천, 거의 20대 2대 3대 2예요. 전북 돌아서면은 이거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정청래 후보의 이 발언은 그렇군요. 제가 볼 때 명청 전쟁의 예. 차원에서 이게 더 이제 해자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네. 정청래 의원을 좋아하질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고 한데 이번 당대표 선거 국면에서 많이 좀 응원하게 되는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계속 네. 다른 곳을 내가 응원하고 볼 때는 계셔요. 장동혁이 민주당 대표고 정청래가 국민의힘 대표야. 지금 제가 보면은 계속 시계를 봤던 이유가 또 뭐냐면 네.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네. 벼락치기가 네. 결국 어떤 우리 시험문에 아주 작용을 저 이제 했죠. 네. 어제 혹은 오늘 새벽에 네, 있었던 공부했던 네. 걸 네. 지금 네. 전혀 한 마디도 안 나와가지고 언제 한번 말할까 언제 한번 드디어 말할까. 나온다. 궁금하다. 네. 아, 그리고 나온다, 이제 나온다. 사실 관련된 주제는 아니지만 아, 억지로 제가 끌어와서 이건 말하고 가야 될 것 오케이. 같아요. 네. 아니, 프로젝트. 해보십시오. 공부를 했는데 반도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뭐라고 했냐면 네. 한 번도 그 공시되지도 않았고 이사 결의도 없다. 네.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야 공시는 됐지 않냐? 예. 그 공시가 우리 방송 이후에 공시됐고요. 예. 여전히 이사의 결의는 없었어요. 뭐 그래요? 삼성이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4천조 투자예요. 네. 뭐 제가 자질구레한 얘기 안 할까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쭉 보다 보니까 네. SK 텔레콤 공시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의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역시 SK 텔레콤이다. 그리고 혹은 제가 막 힘주어 말했는데 좀 뭐랄까요? 뭐 저도 실수하면 좀 쪽팔리고 전문가로서 권위가 있는데 예. 참고로 SK 네. 텔레콤이 뭐라고 했냐면 네. 왜 꼭 이렇게 없어지지? 그 뭐죠? 140조인가? 그 숫자 써왔는데 좀 이따 할게요. 네. 너무 막 벼락치기 한 것. 그래서 뭐라고 잘하고 나오냐면 있어요. 이사의 결의를 거쳤어요. 저 정말 네, 깜짝 네, 놀랐거든요. 네, 네. 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네. 그런데 그 통님과 함께 네. 이 140조 가량 투자한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 내용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예상 투자 금액 미정. 미정. 네. 야, 요게 핵심이네. 그리고 장애 요인. 네. 그 3번 장애 요인 해가지고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네. 시장 수요, 네. 전력 수급, 음. 부지 확보, 네. 인허가, 네. 재원 조달 네. 등 사업 추진 관련 환경 변화 가능성. 아, 이게 변할 수 경제학에서는 변화 가능성이라는 게 불확실성을 의미하거든요. 정확히 동일한 의미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다시 짧게 읽어볼게요. 시장 수요, 전력 수급, 부지 확보, 인허가, 재원 조달. 네. 이게 모든 사업의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SK텔레콤도 자꾸 뭐 모르겠습니다. 외부에서 뭐라고 하니까 또 곧 며칠 후에 끌려가서 발표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사의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이사들의 판단은 모든 것들이 네가 말하고 SK텔레콤이 하고자 하는 모든 투자, AI 관련 투자가 모든 게 불확실하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미정. 그리고 미정이다. 결국 그 얘기는 아까 말한 그런 개반 조건들, 무슨 전력이니 뭐니 이게 네. 우리 이사가 만족한 수준까지 네. 정부가 보장하지 않으면 계속 미정일 하기 수밖에 없다. 그런 어렵다. 얘기죠. SK텔레콤이 네. 우리나라에 있는 네. 회사잖아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가 네. 다른 곳에 있지 네. 않는 네. 회사고 네. 다 모든 걸 공유하는 회사잖아요. 예. 뭐 토지 음. 그리고 뭐 재원, 네. 뭐 전력, 용수 다 공유하는 회사인데 이사의 결의로 야 이거 올 미정, 올 불확실. 방화벽 쳤네. 방화벽.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또 이야기 기업인 새로- 출신으로서 그게 보시기에 새로운 네. 사실이 아니라 네. 그렇죠. 최태원 회장이 그 발표회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합리적인 같은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같은 네, 경우에도 네, 네. 그 어디 지역 말 안 하고 환경이 조성되면 투자하겠다. 네, 네, 네. 근데 그 조건이 있는 겁니다. 네. 정부가 네. 그 정치권이 이미 말한 거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할 수 있는 네. 조건을 만들어주면은 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투자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지금 이거 가지고 왜 구체적으로 뭐 1,000조, 2,000조 투자한다고 하는데 네. 돈 어디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서 저는 지금 이 정치권이 네. 어쨌든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게 막대한 투자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으로 아니고 다 같이 돈 모아가지고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네. 이거 하나만 또 지적을 할게요. 정말 포인트를 잘 맞춰주시는데 우리가 예를 네. 들어서 정주영 회장이 그리고 혹은 박태준 회장이 이렇게 철강 산업이다, 정주영 회장이 뭐 자동차다 이런 성견 지명을 가지고 했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정주영 회장, 박태준 회장을 일종의 뭐 전설처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와 같은 투자 의사 결정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비약한 기업이 많아요? 아니면 투자했다가 망한 기업이 많아요? 이 레버리지란 말을 이제 투자 의사 결정에 더 정확히 쓰고 이 투자로 말미암은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텐데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이라고 한 이유가 기업은 투자 때문에 망해요. 투자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 말씀이 같은 말의 이면인데 투자 의사 결정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우리 여 의원님 여 대변인께서 모두 다 동의하신 지금 정부가 이러 할 때 투자를 하겠다 그 말은 모든 게 불확실하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건 연습장에 쓴 거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 대변인과 저와의 어떤 상충점은 없다. 또 이 호남 반도체 이야기 아주 뜨겁게 맞붙고 있는 이거 다음 주에도 계속 될 것 같아요. 또 얘기가. 불러만 주시고 시간만 주신다면 저 벼락치기인데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를 또 입수.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출제 안 되면 절망하죠. SK 그룹이 하이닉스 살 때 엄청나게 반대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지금 그 SK가 하이닉스를 전 세계적인 글로벌 탑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정 하나로. 그 정치권이 근데 팔 비틀어서 산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본인들이 판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세 분과 함께 이렇게 정치 속풀이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